안녕하세요, 로지컬 알파입니다. 지난 몇 년간 한일 관계는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총칼을 들지 않았다 뿐이지 경제와 문화, 국민 정서 측면에서 보자면 사실상 전쟁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 역사의 왜곡과 일본군 위안부 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인정 거부, 친일 학자를 이용한 위안부 부정 주장이 잇따르면서 우리 국민들은 강한 반일 감정을 갖게 되었죠. 일본은 특히 한국 대법원이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이후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등으로 강경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에서 일제히 전쟁범죄 기업인 미쯔비시를 변호한 곳은 다름 아닌 우리나라 최대의 로펌인 김앤장입니다. 김앤장은 서울정부청사와 서울경찰청 사이길 등 광화문 일대에만 6개 빌딩의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전직 고위관료 등 1,700명이 근무하는 국내 최대이자 최고의 로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에서 역사적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기보다는 재판에서 자신의 고객인 일본 전범기업을 변호하는데 모든 지식과 힘을 총동원했습니다. 그 대가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죠. 김앤장은 또 IMF 당시 우리나라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였다가 매각하면서 천문학적인 돈을 탈세해 먹튀 논란을 불러온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를 변호하여 무죄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앤장은 과거 사법시험 합격자, 요즘은 로스쿨 졸업생 중 엘리트들이 서로 가고 싶어하는 꿈의 직장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여 돈벌이에 나서는 변호사를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은 결코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며 현행 법이 이러한 변호사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큰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변호하여 승소하면 그 변호사는 재판에서 이겼다는 이유만으로 유능하다고 칭송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어떠한 범죄의 피의자일지라도 자신을 변호하여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개인의 정당한 법적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인정하더라도 왠지 마음 한 곳이 찜찜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능력과 법률 지식을 가진 변호사들이 일본의 전쟁범죄 기업을 변호하고 먹튀 논란의 론스타를 무죄 판결을 받게 해주면서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현실이 바람직한 것인지 회의가 들게 됩니다. 그래서 비판을 하고 싶지만 해묵은 애국심에 호소하는 것 말고는 마땅한 비판 논리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한 인물이 이들을 비판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해줍니다. 바로 철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가 가장 혐오했던 사람들이 있죠. 바로 오늘날까지도 궤변론자라고 비난을 받고 있는 소피스트들입니다. 소피스트가 원래부터 궤변론자로 불린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소피스트란 말 자체가 지혜로운 자, 지식인을 뜻하죠. 초기 소피스트인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라는 유명한 말로 인본주의의 시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후기 소피스트에 이르면 이들의 지식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립니다. 돈을 받고 재판에서 이기기 위한 논리를 제공하는 이른바 지식 장사꾼이 되어버린 거죠. 바로 이 점에서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를 혐오하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자, 요즘 말로 지식인 또는 전문가라면 당연히 진리 탐구에 몰두하고 참된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소피스트들은 진실보다는 돈을 받고 부자나 권력자 또는 범죄자를 위한 논리, 그럴싸한 궤변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지식을 가진 지식인이라면 그만한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데 단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지식 장사꾼은 모두에게 큰 해악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대규모 비리와 뇌물, 부정축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물의 태반은 서울대 출신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돈벌이를 위해 지식을 이용하는 현대판 소피스트들은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소피스트는 바로 변호사들입니다. 앞서 살펴본 김앤장의 경우뿐만이 아니죠. 최근 국정농단 사건, 재벌들의 횡령 탈세 사건에서도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은 그들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 그럴싸한 궤변을 만들어내고 범죄자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대가로 엄청난 돈을 벌고 큰 사건을 승소한 유능한 변호사라는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도 소피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의와 법에 입각한 판결이 아니라 사법부, 법원이라는 자기 조직의 이익을 위해 교묘하게 법조문을 왜곡 적용하여 부당한 판결을 내리는 법관들도 궤변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한번 수사 대상이 되면 없는 죄도 만들어내고 사돈의 팔촌까지 저인망으로 탈탈 털어 정치적 희생양을 만들어내는 정치 검찰은 처벌받아 마땅한 범죄자가 아니라 처벌하고 싶은 대상을 범죄자가 되게 논리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현대판 소피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은 사실과 진실을 전달하여 여론을 형성하고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변화와 개선을 추구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레기들은 자기 언론사의 광고 수익이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자극적이고 대중을 현혹하는 기사 제작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발전이 아니라 자신의 정파적 이익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갈등만 부추기는 편파보도, 재벌과 권력자들의 이익만 옹호하는 권력지향적 보도는 기레기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 지식을 이용하는 전형적인 소피스트에 해당함을 보여줍니다. 이 밖에도 학자의 양심에 따른 학문활동이 아니라 자신의 전문가적 지식을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 이용하는 폴리페서도 현대판 소피스트에 해당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물론 2500년 전 인물입니다. 오늘날은 소크라테스 시대와는 달라 전문적 지식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한다고 마냥 비판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가 소피스트를 비판하며 주장한 지식인의 역할에 대한 관점은 오늘날까지 결코 그 의미가 퇴색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직업에 종사한다면 물론 자신의 지식을 이용해 개인적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과연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일까지 해도 되는 것인지는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헨리 데이비스 소로우가 그의 저서 시민의 불복종에서 한 말을 되새겨보겠습니다. 한 인간의 의무가 어떤 악을 근절하는데 자신의 몸을 바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는 그 밖에도 다른 할 일들이 있고 그것들을 추구할 온당한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는 최소한 그 악과 관계를 끊을 의무가 있으며 그 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할 의무가 있다. 소크라테스의 소피스트 비판에 대한 내용을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플라톤의 국가 제6권을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상 로지컬 알파였습니다.